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 치주과학교실 교수들입니다. 연세대학교 치주과학교실이 50주년을 맞게 돼서 저희 교실과 치주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같이 나누고 즐기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교수라는 자리를 꿈꾸게 했던 분을 오늘 모셔서 제 인생에서는 너무 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실의 명예 교수님이신 김종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김종관입니다.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제 옆에 또 소개를 올리자면 백정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만 그 안에 이렇게 세보니까 그렇게 길지만도 않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그렇지도 않고 그 기간들을 김종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산 증인이시죠? 맞습니다. 네. 제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저 사진은 3년차 때 사진이거든요. 그 당시에 동물 실험을 맡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장기간 동안 진행해 주셨던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힘들다 했지만 그 끝에는 너무나 행복했던 그 프로젝트였거든요. 저희 팀원이 저 3년차, 그 다음에 2년차가 저 일산병원의 김영택 교수,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박정철 원장, 이렇게 3명의 팀이었거든요. 제가 술을 잘 못하니까 그냥 밥을 먹으면서 맨날 하던 얘기가 우리 종관 키드, 의국 내에서 쟁쟁한 분들이시네요. 종관 키드들이 약간 그 교수의 꿈을 사실 키우게 됐던 계기가 됐던 이런 프로젝트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꿈을 키우게 했던 우리 치주학교실의 50년 역사에서 사실 대부분의 영향력이 김종관 교수님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실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께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뭐 다른 분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연세대학교 치주과 교수로 1977년 임용이 돼서 32년 반 근무하다가 2010년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32년 반 근무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 기르고 많은 제자도 같이 웃고 울고 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없이 즐겁고 그리운 추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년 후에 벌써 14년이 됐는데 끊임없이 치주의 역사, 치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공부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공부 옛날보다 하기 싫어지는 느낌인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시는지 정말 신기하거든요. 옛날 그 학교 있을 때는 새로운 학문을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새로운 저널이나 새로운 그 소식에 아주 목말라서 계속 공부해 왔는데 학교를 끝나고 나니까 올드 히스토리, 치주가 어떻게 시작됐고 치주를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고 또 더 나아가서 의과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그 히스토리를 나 과제 같은 거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진리가 있고 또 학문의 깊이가 있고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학교 계실 때는 임상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분산이 되셨다가 은퇴하시고 공부는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수련 받을 때는 임플란트가 워낙에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임플란트 공부할 때 너 로이 페이지 논문 읽었어? 리스트 같은 논문 읽었어? 아직 야 진짜 치주 그게 따로 있는데 그것도 아직 공부 안 하고 이걸 하셨거든요. 전공이나 학생들을 보더라도 사실 지금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과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잊고 살 수도 있겠다. 모르고 살 수도 있겠다. 오히려 치주하는 사람이 진짜 치주를 모를 수도 있겠다. 그 얘기를 오늘 아마 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50년 전 하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74년에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대단한 초코파이도 74년에 나왔던데. 유명하죠. 초코파이 혹시 군대에서 많이 드셨나요, 교수님? 네, 많이 먹었죠. 저도 이제 군의관 생활 뭐 편하게 했지만 훈련소 가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거든요. 74년 많이 먹었죠. 딴포도 통조림, 도나스 5개 묶음짜리 밥 먹고 나서 그 2개를 그냥 한꺼번에 먹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혹시 이걸 보시는 MZ세대 모를까 봐 도나스는 도너츠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트에 갔더니 이게 50주년이 있길래 이 초코파이가 너무 반가워서 10년 만에 초코파이를 샀습니다. 저희 교실이 이제 인가를 받을 때 그 저널 오브 클리니컬 페리오도톨로지 우리 제일 많이 보는 저널이 올해가 50주년 됐더라고요. 74년에 이렇게 창간호가 나왔더라고요.
오리지널 아티클은 한 개, 나머지는 다 리뷰, 케이스 리포트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엄청난 저널이지만 그때 시작은 뭐 어마어마하진 않았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클래식한 논문이죠. TF에 대한 동물 실험 연구. 그거부터 시작을 했던 게 우리가 시작했던 것과 발맞춰서 이들도 같이 발전했구나라는 걸 지금 느꼈습니다. 74년부터 이제 교실이 시작됐는데요. 교수님께서 77년부터 아까 이제 임용이 돼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오셨을 때 상황 아니면 우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 전임 과장이신 백승호 교수님이 71년부터 77년 그때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저를 이제 후임자로 임명하셔서 77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 그 치주과는 국왕학과와 같은 그 방을 쓰면서 유니체어 4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교수 요원은 둘이죠. 인턴 레지던트가 3명. 그리고 5명이 4개의 유니체어를 쓰고 1, 2년 후에 3층짜리 건물이 5층짜리로 가면서 치주과가 독립과로 재클리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상 여건은 뭐 그렇다 해도 연구 여건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 굉장히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른 대학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연대 안에서의 치주 분야는 치주과가 조금 그래도 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었다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치주과가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독립된 게 1961년 치주라는 게 과가 독립을 치주과 한 거지. 보전과에서 독립을 했고 우리 백승호 교수님이 서울대학에서 1기 레지던트를 마치셨어요. 69년에 미국으로 가셔서 로체스터에서 치주 전공을 하고 나서 공부한 다음에 한국의 연세대학에 71년부터 와서 근무를 하시게 된 거죠. 사실 연세대학의 그 치주 역사를 보면은 이 백성호 교수님이 스승님을 잘 두셨어요. 그 젠더 교수라고 미국에서는 초기 치주학의 대가 중에 한 사람으로 벨린트 올벤하고 노스웨스트 대학 동문이고 얼빈 그리크만하고는 터프스 대학에서 같이 교수로 근무했고 다시 그 미네소타에서는 옌스 베어하그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등 치주의 아주 대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로체스터의 과장일 때 우리 백승호 교수님이 거기서 레지던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을 모신 거죠. 아란 폴슨이나 잭 케이튼 같은 사람이 동문 제자로 있습니다. 정말 논문에서만 보던 그래요. 성함들이. 백승호 교수는 그렇게 훌륭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연세치주과는 그 전통을 받았다 그러나 그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으로 그걸 이끌고 나가는 그런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승호 교수님은 6개월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학에서 치주를 배우고 연대로 가져왔고 최준기 교수가 인턴 1년, 레지던트 반년 해갖고 1년 반을 전통적인 미국 치주를 백승호 선생한테 배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분과가 된 게 60년대라고 61년이라고 하셨지만 치주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는 옛날부터도 많이 알았더라고요. 이집트에서 귀들을 보면 잇몸병이 있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든지 의사들이 선서시고는 히포크라테스가 쓴 내용들을 보면 두 건의 기록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픈 사람인데 염증이 있는 치아를 뺐더니 무릎이 나았다. 류마티스랑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치주염이랑 류마티스와의 연관성을 그때부터 이제 케이스를 보고 알고 있었다.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을 얘기했다. 물론 약간 과장됐는지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영역이었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거네요. 분명히 사람들은 다 앓고 있었던 병이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니까 치주학의 역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치주학은 역시 미국에서 치주라는 이름으로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1840년대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때 존 릭스가 처음으로 치주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 치주를 마귀의 병이라고 생각했는지 잇몸이 굉장히 붉고 스웰링되고 인라지먼트 되고 그래서 뽑든가 잇몸을 잘라버리든가 이런 게 아주 성행하던 시기인데 릭스를 비롯한 GV 블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역시 그 치석이나 세균
호르몬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 치료로서도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를 뽑거나 잇몸을 잘라버리거나 하는 그 레디컬한 수술을 해서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를 생각하게 된 게 치주학이 처음 생겨난 그 오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존 릭스가 치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문도 발표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뉴욕이나 콜롬비아 대학 이런 데서 차츰차츰 학교가 생기면서 치주를 하게 되니까 치주가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세균 단독 원인이냐, 그래서 전신질환과의 복합 관계냐에 대해서 그 연구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그게 있었죠. 어쨌든 치료로서는 진지벡토미나 큐레티지 어떤 치료가 괜찮으냐에 대한 자랑이라고 그러나 그게 이제 있었고, 치료는 그렇게 해서 루트 플래닝이나 진지발 큐레티지로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고 프레오퍼레이션이라는 그 오퍼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치주 질환이 페리오돈타이티스인데 타이티스는 염증 아닙니까? 이게 염증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정의를 하느냐. 이때까지 우리는 인펙션을 굉장히 중히 생각을 했어요. 그 세균이 침범을 하면은 그 세균이 조직을 파괴시켜고 세균이 네크로시스 되는 거를 병이라고 봤는데, 치주질환은 아무리 봐도 세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치주질환 부위에서 페리오타이티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세균과의 관계를 너무나 알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페리오토시스라고 요즘 주베날 페리오타이티스라고 그러다가 요즘 어그레시브 페리오타이티스라고 그러고 뭐 지금 이름도 없어졌어요. 네. 어떻게 희귀한 그 페리오토시스라는 질환이 있었는데 세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인플라메이션도 관계가 없어요. 열도 안 나고 치주질환 자체가 염증이냐 아니냐, 병이냐 아니냐, 변성변화냐 염증이냐, 이것까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질환의 그 본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자꾸 얘기가 이제 좀 돌아가는데, 로이 페이지한테 간 거는 저널 같은 걸 내가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거 제가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딱 더 자세히 집요하게 여쭤볼 그래.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옛날 논문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릭스 디지즈에 써면 대체 릭스가 누구야? 막 이렇게 맞아요. 처음에 그 단어가. 네. 근데 보니까 호레이스 웰스의 제자더라고요. 교과서에서도 가끔 봤지만 사실은 김종관 선생님께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호레이스 웰스도 사실 치과 의사로서, 치주과 의사는 아니더라도 치과 의사로서 조금 알면 좋겠다. 지난 200년 동안의 이 치과 역사 중에서 의과학에 기여한 치과 의사가 단 한 명 있다면은 호레이스 웰스입니다. 치의학은 의과학을 다 인용하고 쓰고, 치과 의사는 의과학에 그만큼 많이 기여한 게 많지 않아요. 근데 호레이스 웰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샤프하고 하버드 대학을 창설한 그분에서 도제로 치과 의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치과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써내고 아주 그 어린 나이에 그 치과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환자를 무통 치료를 할 수 있는가를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서커스를 갔는데 서커스에서 N2O 가스, 나이트로스 옥사이드 가스로 마취라 그러나 된 사람이 웃음가스라고 불렀던. 네,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쇼라 그러나 그걸 진행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걸 봤을 때 그냥 아우 참 쇼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봤을 텐데, 그러고 말 것을. 예, 그 호레이스 웰스는 네. 그 보는 눈이 달랐어요.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쇼를 할 정도면은 저 N2O 가스가 마취작용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콜튼이라는 사람이 마취사였는데, 콜튼한테 부탁해서 그 다음날 나를 마취를 해주시면은, N2O 가스를 마취해 주시면 내 이빨을 뽑겠다. 릭스가 그때 같이 개업을 했어요. 이 호레이스 웰스하고. 웰스랑요? 그 웰스로부터 자기 이를 뽑게 했어요. 제자한테 뽑게. 그렇지, 같이 근무하던 네네네. 일종의 제자나 마찬가지죠.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실험이 된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없더라 이거예요. 네. 자기가 보기에 네. 확신을 갖고 그 다음부터 마취로 해서 발치를 한 거예요. 네. 나는 이 사람을 치과 의사 중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볼 수 있는데, N2O 가스를 발견한 사람이 얼마 전부터 이걸 수술에 쓸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의사들이나 치과 의사들이나 어느 사람도 그걸 마취에 쓰질 않았어요. 근데 그걸 마취에 적용한 사람이 호레이스 웰스다 이거예요. 항상 어느 부분에 연구하고 집중하는 사람은 한 사건을 봤을 때 이게 어디 적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긴다 이거예요. 하버드 메디컬 그 센터에 그 에텔룸이라는 데가 있어요. 수술실인데 공연 시연을 했는데 그 학생이 자기도 몰래 그냥 소리를 질러갖고 마취가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제자 비슷하게 같이 근무하던 사람 윌리엄 몰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년 후에 거기서 실험을 해갖고 성공을 했어요. 공동으로 성공한 사람은 몰튼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도 치과 의사예요. 근데 역시 그래서 전신 마취는 치과 의사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 그 호레이스 웨일스한테 같이 개업을 하면서 배운 사람이 존 릭스고 그 사람이 치주에 관심이 있어서 치주를 전공하게 된 사람도 릭스고 호레이스 웨일스가 좀 좋지 않은 일로 일찍 37살에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좋은 것도 하나도 못 받고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부인하고 누구 생활을 다 이 릭스가 그 사모님까지 다 그거 해주고 그래서 이제 릭스는 그런 면으로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 치주의 원로뿐 아니라 인품도 그런 훌륭했던. 치과에서의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지난 200년간 이런 의과학에 기여한 게 뭔가를 생각했을 때 이 호레이스 웰스는 굉장히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공부하고 임상하고 하다가 치주를 시작한 사람이 릭스다. 그 릭스 후에 상당 기간 이제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는데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치과 대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치주과가 시작된 겁니다. 그 존 릭스가 마크 트웨인의 주치의였다는 거 알죠? 네네. 마크 트웨인이 그래서 글을 썼어요. 존 릭스의 성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좋진 않겠는데. 왜냐면 치과의사가 좀. 아니 근데 뭐 아팠을 테니까. 너무 아팠겠죠. 네. 저도 글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하고 싶은데 네, 맞아요. 나는 체면을 찾아서 했다. 근데 너무 흔들리는 치아서 밥도 못 먹었는데 클로로포름 냄새가 너무 강한 곳에서 치아를 막 잡고 흔들고 긁어내고 막 이런 거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너무 아픈데 일주일 정도 후부터는 치아가 정말 돌처럼 단단해져서 다 씹을 수 있게 되더라. 그래요. 그랬다고 그런 릭스 디지즈라는 것만 저희는 알고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우리 치과계 역사에서 이 넓은 세상에 이렇게 유인들이 다 이렇게 묶여 있구나라는 걸 새삼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저 마취제가 N2O 다음에 에텔 다음에 크로로포름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거든요. 크로로포름 마취로 편한 치료를 했을 거예요. 마크 트웨인도 아마. 비엔나 대학을 비지팅을 갔다 와서 그렇지만 비엔나 대학에 사실 되게 많은 공헌을 했던 것 같거든요. 1차 대전을 전후한 1910년대인가 비엔나 대학이 이 패솔로지에서는 세계 제1의 그 학교였습니다. 1차 대전 전쟁 이후에 많은 오스트리아 군인들을 악을 부검을 해갖고 굉장히 부검 실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치과에서도 턱이나 이런 거를 그 사람 거를 그 부검해갖고 발표를 하는데 그 치과 의사 중에서 가틀리브라고 이제 비엔나 대학에 임용되기 전부터 히스톨로지에 관심이 있어 그 환자들을 모아서 구강을 완전히 그 치과 의사가 된다면 보기 시작하고 비엔나 대학에 임용이 되면서 그걸 다 학교로 가서 이 히스톨로지와 패솔로지의 대가로 그러니까 그 조직 포변을 만들어 갖고 누구든지 반하게끔 그러니까 기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올벤하고 바인만하고 시커하고 하여간 그 몇 사람을 제자로 키웠어요. 그러면서 히스톨로지를 굉장히 발전을 하게 했는데 그 당시 미국 시카고의 로열라 대학에 그 학장이 이 사람의 명성을 들었어요. 비엔나 대학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가틀립 교수. 네, 가틀립을 찾아가서 만나요. 아, 제자 중에 훌륭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 전에 참 이 사람을 미국으로 FDA에 초청을 해요. 미국에서 발표를 한번 자기 그 슬라이드를 발표하는데 이 시카고에 있는 모든 그 미국 치과 의사가 모여있는데 그냥 넋을 놓고 안에 본 정도로 감동을 시켰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을. 그래고 미국에서 가틀리브라는 사람은 신 같은 패솔로지 신 같은 존재로 하여간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자기 제자 중에서 올반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요. 그 로열라 대학으로. 올반 스나이프의 올반. 올반 나이프. 그렇죠. 올벤을 보내서 2년간 근무하는데 눈부신 활약을 하는 거예요. 논문 쓰고 뭐고. 그다음에 2년 계약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라. 근데 크론펠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론펠트라는 사람을 다시 2년 계약으로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올벤보다 더해요. 활약이 굉장하고 미국에서 논문도 많이 쓰고 치주과 학교에 들어가고 치주과 학교 회장까지 돼요. 이 크론펠트라는 사람이. 페리온타이티스 때 보온이나 조직은 네크로시스 된 게 아니고 단지 인플라메이션 과정주의이기 때문에 제거하면 그 부위는 좋아진다는 큐렛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이론을 완전 개념 변화죠. 크론펠트가 그걸 발표를 해요. 그 미국 사람하고 결혼까지 하고 미국에 정착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연구실에서 시체를 발견이 돼요. 이 스포츠도 잘하고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루게릭 디시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닌가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영웅이나 똑똑한 사람은 그게 견딜 수가 없는. 좌절이 되면 네. 자살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확장이 더 요구를 해요. 로열라 확장이. 그러니까 올벤이 다시 가요. 미국으로. 올벤이 다시 이제 가는데 마침 그 시기가 히틀러가 독일을 점령해갖고 유대인들을 다 내쫓을 때예요. 가는데 영원히 가요. 이 올벤이 뿐 아니라 가틀리브하고 바인마너 시커하고 시카고로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갑니다. 올벤은 다시 노스웨스트 대학에서 치과 학교를 들어가 DDS가 되고 다시 로열라 대학 교수로 있다가 60년에 그냥 많은 사망을 하는 거죠. 1800년대 후반에 로키탄스키라고 하는 걸출한 의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분은 모든 병만 있으면 다 조직 소견을 보는 샘플을 만들어서 보는. 그러니까 워낙에 그런 네네네.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그런 후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책을 보니까 현대의학의 아버지에서 비엔나 대학의 로키탄스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 그 전에는 조금 근거가 별로 없던 것들을 안에 있는 내용을 자꾸 병적인 걸 찾아보면서 병리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그 병리학의 발전이 치과에서는 비엔나 대학의 가트립이 아니었나. 치과 의사들은 항상 배우는 페이지와 슈레더의 4단계 염증 단계를 배우는데 임용하셨을 때쯤에 아마 그 논문이 직전에 나왔던 그래요. 것 같아요. 74년에 발표됐는데 페이지는 제가 이제 가서 배운 사람인데 페이지가 패소지네시스를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전혀 저희가 안 돼 있었어요. 세균이 관계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뭔지 이게 치주염이라는 말이 맞냐 이게 치주증이냐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실험으로 치주 질환이 단계가 있고 그 단계는 치은염까지만 간다. 근데 치은염이 어떤 단계에서 치주염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근데 치주염으로 가면 리버시블하다. 그거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치은염은 1, 2, 3단계가 있지만 지금같이 이니셜 리전, 얼리 리전, 이스타블리쉬 리전 같이 3단계가 있지만 칫솔질을 잘하고 큐레테이즈나 치료를 하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정상으로. 어떻게 해서 페리오타이티스로 가는지가 아직도 몰라요. 그건. 우리도 모르고. 교수님 페이지 교수님에게 가셨던 게 몇 년도셨죠? 그 82, 1년 말에서 82년까지. 그러니까 그걸 그 논문을 보고 네. 이 학자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편지를 계속 했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제 답장이 없더니 내가 내 돈으로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돈 안 받고. 그랬더니 답장이 오던가요? 그래서 먼저 알았겠죠. 그래서 왔는데요? 아니 그럼 그때는 거의 네. 뭐 그런 그 전제하에 갔죠. 그러니까 그래 네. 받아준 거죠 이 사람이. 네. 내가 갔을 때는 이 사람의 패소지네시스 연구는 끝났고 이 사람의 그 주 연구 목표는 파이브로브라스트 컬처예요. 파이브로브라스트 기능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파이브로브라스트는 4가지의 서브파퓰레이션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4가지. 네. 똑같은 파이브로브라스트에 똑같은 게 아니고 4가지 다른 성질이 있다. 그때 가서 내가 그 같이 연구한 게 다일렌틴 약 있잖아요. 네. 하고 프로스타그란딘을 파이브로브라스트 컬처에서 주면은 반은 이런 반응으로 반은 저런 반응을 해요. 같은 파이브로브라스트로 보이지만 기능은 전부 다 다른 거다 이거. 근데 이 사람은 4개라고 그걸 생각해서 파이브로브라스트 계속 그 연구를 해왔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거면 노벨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연구 방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 76년인가에 안토니 멜처라고 있어요. 이 토론토 대학에. 네. 이 사람이 페리오달 리가멘트 세일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멜처의 그 4가지 70년대 세포. 네, 그렇지. 모를 수가 없죠. 제주학 그래서 치주의 재생은 네. 진지발 파이브로브라스트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페리오달 리가멘트 셀이 한다. 네. 그래갖고 모든 연구는 페리오달 리가멘트 셀로 슬그머니 이렇게 된 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 끝까지 그 연구를 했어요. 결말은 못 본 거지. 지금은 모든 사람이 페리오달 리가멘트 셀 파이브로브라스를 보지 진지발 파이브로브라스는 연구 안 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난 지금도 진지발의 재생이나 진지발 파이브로브라스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네. 가이스틀리에서 파이브로 가이드도 만들어주니까 여기 촬영도 해주니까 제가 광고 아니, 한번 해드리니까. 대체 재료를 쓰는 그러네요. 거는 쓸 수 있지만 네. 근본 재생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 근본 재생에 대해서 가이스틀리에서는 회장님께 좀 연락을 좀 드려주십시오. 말씀하셨던 대로 되게 안타깝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페이지 앤 슈레더는 누구나 알고요. 페이지는 치주하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사실 저렇게 이름이 저렇게 남을 수 있는 것 대단하신 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서 찍으신 건 사진인가요? 아니 이 양반이 준 거예요 나한테. 아, 네. 자기 사진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거겠지. 아, 네. 네.
어떤 면이 잘 나오는지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그 당시 이제 UW네요. 칠거지. 네.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네. 대학이죠. 옛날 나 있을 때 사진. 네. 지금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아, 네. 내 연구실에 이게 컵 있잖아. 한국 컵, 네네. 우리 컵. 그리고 연세대학 달력.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연세대학 달력. 네. 되게 아늑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골방 같기도 하고 오묘해 보이네요. 네. 저기서 또 많은 고민과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정말 싶어요. 여기서 김밥 먹다 냄새 난다고. 되게 서러우셨을 것 같아요. 요즘 미국에서 김밥 그 불진하게 인기 아니야. 팔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김밥 열면은 그 비린내가 나와요. 네네네. 김밥 그럴 수 있죠. 비린내. 네. 그럼 쓱 나가 사람들이. 아, 50년 전 얼리 어답터였었는데 근데 이게 모셔 오셨잖아요. 글쎄 우리나라에 네. 초청해갖고 우리나라 와서 이제 강의. 사실 77년에 이제 임용 받으셔서 81년에 81년에 가셨다가 82년에 와서 82년에 86년에 다시 초대를 다시 초청을 하신 거죠. 양반 한국에. 그냥 와서- 교실에서 초청하신 건가요? 치주 학회에서 초청을 치주 했겠지 학회 내가. 이런 그리고 연수대학은 꼭 와야 되니까. 네. 코엔자임. 저게 왜 나오는지 몰랐는데 아까 파이브로블라스트 얘기해 주니까 이걸 그러니까 알겠네요. 파이브로블라스트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찾는데 자기는 확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하려고 했는데 공정을 못 받은 거지. 네, 옛날은 그럼- 옛날이네. 칠판에. 그래, 우리 저 이석이 네. 전이니까. 네. 이분의 또 업적 중에 레피드 프로그레시브 페리오돈타이티스, 사실 지금 최근에 근 10년 전까지 공부했던 사람들도 잘 모를 거거든요. 옛날에 페리오돈토시스, 이건 왜 생기지? 이건 뭐지? 라고 했던 치은염이 단계에는 여기까지는 가는데 왜 갑자기 확 나빠지는지 궁금했던 그 부분을 약간 천착하셨던 그 부분이 아닌가 그래요. 싶거든요. 근데 이 양반을 생각하면은 자 중에서 자기 어떤 일로 언더이스티메이트 된다 그러나 그거를 절감해요. 이 양반이 개인사가 조금 있어요. 자꾸 퍼지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 나중에 얘기할게. 네네네. 사실은 이 사람의 전에 치주의 병인과 이 사람의 후의 치주의 병인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치주의 병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라고 그러고 노력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병인뿐 아니라 지금 얘기한 거대로 치주 질환의 클래시피케이션도 이 사람 나름대로 했단 말이야. 네. 그거는 병인을 근거로 해서 RPP니 뭐니 뭐 자기가 그때까지 갖고 있던 병인의 근거로 해서 이제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치주는 이 사람 전과 후가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리큘러 바이올로지나 이런 게 발전하니까 이 사람이 해놓은 게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새로운 학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묻히게 되지, 이 사람이 발전한 게. 빨리빨리 묻히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덜 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업적보다도. 근데 치주에서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이 연구의 테마나 이게 자꾸 새로운 걸 던지고 그런 사실 굉장한 업적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사실 진단 체계가 계속 바뀌면서 많이 색깔을 잃어버렸다라는 비판도 많은데 큰 체계는 사실 이분이 만드셨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코로나 그 기간 때 돌아가셨다고 저는 기사로 봤거든요. 쓸쓸하게 좀 미주리주의 어떤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시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지 못했던 게 사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마지막에 치매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딱 12일 만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결혼도 굉장히 늦게 했어요, 이 양반이. 60, 70 가까이 돼서 결혼.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연구가 다시 된다면 재조명을 받을 수도 수 있는 있겠네요. 게 또 학자의 운명이니까요. 2005년에 또 가서 시애틀 가서 찍으셨더라고요. 초점이 안 맞아요, 이게? 아니,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요. 제가 2005년에 레지던트 1년 차였습니다. 저희가 의국에서 선물을 드리려고 디지털 카메라를 사드린 거예요. 근데 2005년이면 선생님 연세가 60. 아, 네. 제가 사왔으니까 드디어 설명을 드렸죠. 반셔터를 누르셔야 초점이 초점이 맞습니다. 맞고. 따닥 하는 소리가 나면 찍으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잖아요. 반셔터고 뭐고 그냥 찍으신 거죠. 2005년에 이렇게 포커스가 나간 사진이 어떻게 있지? 근데 그거 내가 찍은 게 아니잖아.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 지금 발견했네요. 아, 저는 그래서 약간 이 사진을 준비하면서 네, 그러네요. 선생님 탓만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러네요. 굉장히 그러네요. 지금까지 날카롭게. 날카로우신 아주 존경합니다. 네. 근데 농담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제. 진짜. 77년에 와서 저 사진 보고 연대에서 웃어도 되나요? 연대에서 치주과의 영역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치과라는 학문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들이 지금 네.
다 초석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아 이거 뭘 해봐야겠다 뭐 이런 게 혹시 생각이 드셨나요?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역사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시작한 레지던트 처음부터 내가 이제 그만두더라도 영원히 레지던트들의 기록을 하자. 그래서 레지던트들의 사진 일기부터 쭉 하고 사진을 찍는 걸 이제 매해 찍으시는 그렇죠. 거죠. 매해 찍는 거죠. 1, 2년 후에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몇 년은 몰아찍은. 똑같은 네. 옷을 입고 이게 찍은 거죠. 80년에 하신 그랬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1년차 딱 들어갔는데 의국의 이 자료보관실에 사진이 쫙 붙어 있는데 네. 이걸 보고 시절이 어려워서 5년, 6년이 지나도록 옷을 선생님들은 안 다 단벌 신사셨구나. 단보루새 76년, 77년에 계셨던 백승호 교수님 계신데 77년 7월에 나가셨으니까. 아,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초청하셔서 이제 같이 찍으셨나 봐요. 네, 그렇죠. 저기 모셔서. 그래서 신사동에서 오래 하셨지. 원내생 클리닉의 외래 교수로 계속 모셨지. 그럼 그때마다 내가 이제 점심 대접을 또 해야 되니까 같이. 딴 교수들이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아니 뭐 치주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 모시는 걸 깍듯하잖아요. 네. 저도 선생님 행사에서 뵈면 항상 댁에까지 모셔다 드려요. 그래. 아, 지금 그래, 나 어디 가면 깨끗하다는 네, 얘기 맞습니다. 만나면 걱정을 제가 안 해서. 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잘하고 계시죠. 저희 매해 신년에 그렇죠. 지금도 매해 1년에 한 번씩 찍고 있는 그 사진의 시초네요. 그래, 신년 사진의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연대 치주과 하면 뭐 제 자화자차 저희가 뭐 자화자차 아까 하신 김에 계속 하네요. 네, 저는 주임 교수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다른 교실 다른 대학도 정말 잘하지만 아, 참 연구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옛날에는 연구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그 시작을 만들어 주셨던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 당시에 해외 그 연구 성향을 알려면은 저널이라는 거를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박노해 선생이 UCLA 학장이거든요. 네. 박노해 학장이 세컨 레지던 때 내가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그 양반이 굉장히 나를 아끼고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레지던트 때도 학교에 도서관을 다니면서 저널 찾는 방법이나 이런 걸 가르쳐주고 또 취직과가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인도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널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JCP 저널 오브 페리온탈 리서치 얘가 66년에 창간을 했더라고. 저널 오브 클리니컬 페리온톨로지가 77년에 74년. 74년에 네. 창간을 했나? 저널 오브 페리온톨로지는 이게 30년. 33년에 창간을 했기 때문에 이거 빼규시를 다 하기는 좀 그렇고 두 개 빼규시하고 네. 콤펜디움이 79년인가 아마 이게 아, 네, 맞습니다. 또 미국 LA에서 웨스턴 소사이어티 페리온톨로지라고 서부지방 페리오 저널이 이제 페리온탈 앱스 클리니컬 페리온 모든 페리오의 앱스트랙트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대학원생한테 무조건 한 달인가 뭐 10,000원씩 강제 징수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계속 그다음부터 네. 최주기 선생님 맡겨서 이제 구입을 네. 하게 된 거거든요. 얼핏 생각한 거지만 치주과의 그 옛날 연구하는 과로 된 거의 그 기본 방향을 잡아주신 밑바탕이 거죠. 된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다 네. 재본을 네. 해갖고 지금 이렇게 보관한 거고 이뿐이 아니고 각종 학회에서 나온 그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맞아요. 것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까지 전부 다 네. 이제 놓고 우리 레지던트인데 보라고 네. 아마 얼마나 봤는지 의문이에요. 아, 저는 많이 저희 꽤 의문이지만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해외 그 정보나 이런 거를 네. 빨리빨리 알아채리라고 왜냐면 그때는 저런 게 아니면 지금처럼 없었고. 그러면 네네. 정보를 지금하고 이렇게 빨리 볼 수가 전혀 없었어요. 저희 위에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최신호는 또 교수님 방에 가야 볼 수 있다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 교수님 방을 몰래 따고 들어가서 그 논문을 보러 들어갔던 선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나중에 얘기하셨는데 다 알고 계셨다고 일부러 다 알고 계셨는데 뭐라고 안 하셨다고. 나는 뭐 내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내 책상 이 컴퓨터에도 들어와서 해킹은 아니지.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 근데 나중에 얘가 미쳤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난 너무 기특해 보이더라고. 네네. 야, 얘가 그래서 선생을 존경하는구나. 대학원생 레지던트가 웬만한 지식이 쌓이면 선생을 무시하기가 일쑤인데 그래도 선생, 스승이라고 방에서 뭘 하나, 이 사람이 뭘 하나 궁금하다는 그 자체가 네. 그 학생이 나를 존경한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즐거운 일이죠. 더 알고 싶다 네. 그러는 건. 네. 정말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이걸 또 혹시 보시는 전국에 있는 전국 몰래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나 입금 받으려고 몰래 문을 따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거 핵심 문을 딴 게 아니라 네. 최신 저널을 관심을 너무 가지고. 갖기 어려운데 찾기 어려운데 만들어주셨던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이 사실 이 모든 걸 만들었지 않았나. 저희 한국에 치주과 교과서가 딱히 없었어요. 지금은 전국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만드는 교과서를 만들지만 87년에 저희가 교과서가 하나 나왔었더라고요. 제가 교수 임용되자마자 선생님 찾아뵀을 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던 책이었는데 초판을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77년 페런탈 앱세스라는 거를 강의를 했는데, 김진 선생 4학년 때, 고담 학년부터 쭉 강의를 했거든요. 박영숙이라고 있어요. 예, 지뢰 선생님이요. 네. 박영숙 선생이 기침 하나도 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갖고 강의를 잘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노트를 가져와 보라고 그랬어요. 그 치주 노트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나 뭐 이런 식의 기술을 해놨더라고. 이걸 책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초미 임상치주과학을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갖고 아무래도 책을 만들면 이것저것 많이 찾고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든 거예요. 87년이 내가 들어온 지 10년만 아니에요. 저 교재가 있기 전에는 그냥 원서를 그럼 번역한 그러니까 건가요? 원서도 그때는 구하기가 힘들어갖고 네. 선생만이 갖고 있어요, 책을. 아, 그 당시에는 시험 문제가 여기서 가로넣기가 나와요. 저희 제일 그 유명한 싫어하는 가로막. 네. 본문에서 가로넣기 나오면 선생만 아는 거예요, 답을. 네. 그 책이 없으니까. 그때는 복사 기술도 없고 우리 학년 때는 그래요. 아마 임상과에서는 한글 교과서 이게 처음일 거예요. 딴 과 만약에 나왔으면 신뢰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저희끼리만 있으니까. 네네네. 저 용감하게 만들어냈어요. 여기 보면 뭐 허점투성이지만 6개, 7개 치과대학이 있었는데 내가 겁없이 이걸 만들어내면서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 교수 모임을 만들었어요. 2년인가 3년 후에 텍스트북을 만들어낸 거죠. 후배 교수들, 교수협회에 가서 같이 해서 협조해서 하는 게 좋지. 내가 또 그걸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 해서 그냥 몇 번은 뒀어요. 근데 지금 요담 후편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톱을 시켰죠. 지금은 저희 원내생 진료실에서 네, 나오는 보존과 분인데 외래교수로 박영수 나오시죠. 선생님이라는 그 학생이 그 자극을 주어서 선생님이 저희 치주과에서 네. 교과서를 만들고 또 그거에 자극을 돼서 전체 교수협의회 또 다른 모임 단합된 어떤 학문적인 모임을 만들어지고 치주가 더 발전하게 하는 부분에서 다 초석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교수님한테 다녀오시고 나셔서 사실은 본인 연구 분야도 개척을 하신 게 있죠. 현미경 연구 계속 하셨던 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과의 연구 방향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네. 참 열악하다 그러나 TEM도 있고 SEM도 있어요. 테크니션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계신데 열심히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 가서 이것저것 해봤더니 공부할 기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의 매일 갔어요. 나 전재영 교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는. 근데 와서 그거 보고 내 학위 논문도 하고 그다음에 전자현미경을 TEM의 그 섹션 하는 것부터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과정 그다음에 SEM도 표면 그거 하는 거 그런 거 다 배우고 그다음에 학위 논문을 주로 한 거예요. 전자현미경 연구를 거의 한 10년 정도 우리과 논문에서 전자현미경 논문이 그렇게 많이 나갔죠. 그다음에 이제 코펜하겐 갔다 오면서 GTR 연구에서 페리온탈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얻은 다음에는 광학현미경에서 조직구로 재생을 보는 게 효과가 있겠구나. 또 한 번 연구 방향이 네, 그래서 방향이 이제 재생의 초반 연구로 네. 이제 80년 말 90년부터 바뀐 거예요. 저희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전체가 굉장히 막 급속도로 바뀌던 때잖아요. 치과병원도 막 새로 짓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새병원 건립을 위해서. 건립을 위해서 되게 많이 그 얘기도 해야 되나? 우리 월급이 2개로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없어서, 네. 저런 거 한 장, 그 나머지는 풀링이라고 그래갖고 특진비 본 거 중에서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한 달에 30만 4천 원. 네.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합해서. 우리가 그때 학교를 새로 짓자니 문제 안에 성의를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기부를 해야 되겠다. 현금을 낼 수 없으니까 다 적금을 들자. 그리고 교수 500만 원, 부교수 400만 원, 조교수 300만 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적금을 든 거예요.
그 적금을 들려니까 여기 건축기금안에 11만 6천 원씩 매달요. 매달 여기서 띈 거예요. 11만 6천 원 똑같잖아요. 아래 것도. 저렇게 3년인가 몇 년을 띄어서 500만 원 만들어 갖고 이제 그 헌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네. 이 기부를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처음으로 우리가 치과대학 교수가 기금을 한 거예요, 이게. 감동을 시킨 거예요, 일종의. 치과대학 동창들이 그때까지 19억을 기부금으로 해서 쌓아놓은 게 있어요. 교수들이 500만 원씩 하고 이거 얼마 되겠어. 그러나 교수가 기부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역사에 남는 그런 히스토리예요.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나는 그 30몇 년간 봉투가 다 있어요. 그 월급이 얼마인지 다 그걸 알지. 그래도 한 번도 월급이 뭐 만내 증내 뭐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드라마틱하다 그러나 센세이셔널하다 그런 시기였죠. 고텍스를 이 워크숍을 안 하면 팔질 않았어요, 그때는. 80년대에 많은 것들이 진행되다가 한 90년대에 꼽혔던 것 같거든요. 리제너레이션과 리페어를 이제 아는 사람은 리제너레이션만을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사람이 인연이 되려면 이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그로스펙터. 이 일주일이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몇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제 기억으로는 이게 사실 레지던트들이 할 수 없는 기억이에요. 경험이죠. 네. 네.